수사를 방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태원 사건은 경찰, 소방관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지금 현재 지면이나 또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도 거의 다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이 의혹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 윤석열 지지 세력들은 이태원 사건을 파헤치는 것 같다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규명 위원회 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날 화요일날 저희들은 김원원 박사의 전두환 클럽, 그리고 5.18 명예회복위원회, 그리고 태극기혁명 구미운동본부, 일파만파, 육사 구국동제와 함께 바로 요 대한문 앞에서 전 대통령 분향소를 저희들이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 나라가 상당히 적화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특별하게 들어와서 분양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러나 군 출신이나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말 경기가 좋았고 경제가 훌륭했고, 그리고 안보라든지 또는 치안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분들은 들어오셔서 아주 자신있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22일 화에서부터 1박 2일, 23일 전 대통령 일주기 그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했고, 23일 17시에 정시에 분향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분향소에 어떤 분이 연희동에 전두환 대통령 댁에 선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맡기신 분이 있는데 아직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조만간에 연희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70대 한 중후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23일날 오후 2시 저희들은 바로 분향소 앞에서 전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23일 당일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특히 또 군 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일반 국민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일주기를 추도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쪽 아랫역과 그리고 북한 세력들, 이들 세력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5.18을 민주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살인마, 더 나아가서 5.18의 주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5.18 전두환 대통령과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휘선상에서 없었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저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12.6 사건입니다. 12.6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 찬스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 찬스를 전두환 대통령, 특히 많은 대한민국을 자유민 체제를 지키려는 애국 군인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왜 그때 12.12 사건을 제대로 12.12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12.12 사건을 파헤치지 않았으면은 이 나라는 벌써 진작에 적화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현대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어떻게 적화가 됐고 언론이 어떻게 적들에게 넘어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6 사건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또한 한강개발과 40%의 인프레를 2%대로 물꼬를 잡고 그리고 국방을 강화시키고 이에도 수없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집권을 더 하시거나 또는 후계자를 노태우라는 사람한테 인계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김영삼 세력과 김대중 세력, 이들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노태우를 통한 대한민국의 이 부침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87년도에 6.29 선언, 그리고 8.7원법, 그 다음에 3당 합당, 이 세 개는요 우리 자유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우파 세력의 패배입니다. 패배. 6.29 선언은 좌익들에게 항복한 항복선언이고 8.7원법은 좌익 세력들이 국회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8.7원법입니다. 3당 합당은 민자당, 그러니까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영삼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공화당을 통해서 김영삼 세력이 전국에 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전국의 민정당과 민정계와 공화계를 다 축출하고 김영삼 세력이 민자당을 장악하고 바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그 신한국당은 보수우파 정당이 아니라 김영삼 세력들의, 특히 위장 세력뿐만 아니라 간첩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이재호, 김문수, 차명진, 박형준, 또 이우재, 이러한 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1992년도 총선 때 총선 공약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군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안기부 해체였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정의당도 아니고 김영삼 세력이 민정계와 공화계를 축소시키고 바로 모두 장악한 신한국당의 후신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김무성은 김영삼 세력들이죠. 저들은 철저하게 보수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저들의 보수 코스프레에 그냥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입니다. 저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붙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두 개 다 무너지고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들을 위장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과 동지가 누구냐? 정말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 이 상황에서 누가 적이고 동지냐? 자유를 잃친다고 해서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 보수 우파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 아주 명확관합니다. 첫 번째, 사기 탄핵에 동의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동의하면은 일단은 동지입니다. 두 번째, 5.18 무기고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광주 교도소를 습격해서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이적 세력들을 갖다가 간첩 세력들을 석방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공격을 했거나 이외에도 많은 국군과 경찰을 죽였거나 이러한 세력들이 이러한 것들이 민주화냐 아니냐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의는 바로 대한민국 편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접종한 내용들 여기에 유튜브 분들의 계정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은 삼가하겠습니다. 그 흰고무신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진영 코로나 진실을 위한 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년 사이에 30만 명이 줄었다고 한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행동하면 동지입니다. 그러나 동의는 하지만 같이 활동하지 않고 따로 움직이고 따로 활동하면은 그것은 바보나 정신병자나 뿌락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건 적이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려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나라 못 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 손에는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북한방송 개방과 8.15 때 천명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즉 말로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더 나아가서 재래식 군축까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방송 개방하잖아요. 이 나라 그냥 절단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혼이 없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전교조로부터 교육받은 많은 청년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전가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북한 방송이 개방이 되면요 이 영혼은 북한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속담에 마당에 떨어진 엽전은 먼저 본 사람이 인자란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영혼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장악한 자가 임자입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
간단한 상황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 하나 빠졌네. 중요한 걸요. 여러분들 최근에 카톡이나 SNS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자유민주 애국단체 전국협의회가 창립이 24일날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넘어가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이거를 참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는 정체성이 많이 틀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에다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어달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창립총회날 그 유인물에다가 창립위원장을 제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창립위원회 그 모두 설명의 내용 중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 목적과 취지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날 여기에 대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뜻과 배치되고 우리 뜻과 반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